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지맘대로 장사하다가 딱 걸린 가게들을 9번째로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창렬 가게들입니다. 한 배달앱엔 별 1개짜리 양념치킨의 후기가 올라오는데요. 이렇게 양념을 바르다만 양념치킨들의 사진이었습니다. 고객은 양념치킨에 양념을 왜 아끼냐며 다시는 안 시켜 먹을 생각으로 글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양념 그릇 바닥에 남은 걸 비벼서 준 게 아닐까 싶네요. 이렇게 이상하게 아끼는 집들은 은근 많은데요. 얼큰 속풀이 짬뽕이라며 11,000원을 받는 중국집은 배달을 시켰더니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화가 나서 고객이 바로 전화를 하였고 이게 11,000원 퀄리티냐라고 물어보니 사장이 대뜸 사과도 하지 않고 다시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다시 와서는 5분 정도를 문 앞에서 부스럭 거렸다고도 하는데 결국 소심하게 그냥 다시 받긴 했지만 이렇게 왔고 찝찝해서 그냥 버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다른 분의 리뷰 사진을 보니 이렇게 왔었다고도 하는데요. 다른 상호명 일때부터 이용했다고 했던 걸 보면 주인이 바뀐 게 아닐까 싶네요. 어떤 중국집은 볶음밥을 시켰는데 볶은 채소가 올라간 맨밥이 왔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배달 삼겹살은 이렇게 바싹 태워서 보내기도 했다고 하고, 어떤 육회집은 이렇게 다 익어서 왔다고 하는데 손님은 원래 이렇게 파는 거라니 먹겠습니다 라며 먹었다는데요. 같은 집에서 시킨 다른 분은 한우국밥에서 잠자리가 나왔다고도 하네요. 작년 네이트 파는 횟집에 말도 안 되는 양 좀 봐달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어머니가 아프셔서 식욕이 없던 차에 회가 먹고 싶다고 하셔서 딸인 글쓴이가 모시고 나갔고, 횟집에 가서 3만원짜리 우럭 중짜리를 시켰는데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집에서 아빠한테 이 사진을 보여줬더니 아빠가 화가 나서 그 횟집을 찾아갔고 양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고 하니 오히려 2마리 손질한 거라며 큰 소리를 쳤다는데요. 보통 바가지라고 하는 노량진만 가도 3만원어치 회가 이 정도이기도 한데 이건 너무 적습니다. 한 블로그에도 같은 횟집에 중짜가 이렇게 나왔다며 올라온 사진을 비교해 보았는데 그 사진도 많아 보이진 않지만 글쓴이가 받은 양보다 확실히 많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 냉동 삼겹살 집은 3인분을 시켰더니 이렇게 하얀 고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손님이 항의를 하니 직원은 좋은 고기라며 흑돼지라고 하면서 그러면 목살을 시키지 그랬냐는 답변을 했다고도 하네요. 작년 10월 보배드림엔 음식 제사용 갈비집 공유합니다 라며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갈비집에서 반찬으로 나온 생김치에서 구운 김치가 나왔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정말로 보면 김치가 어느 정도 타 있는 게 보일 정도로 구워져 있었는데요. 사장님한테 이야기하자 처음엔 그럴 리 없다고 잡아댔었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해서 사진 찍고 계산하려고 하니 갑자기 돈을 안 받겠다고 하였고 나가니까 따라오면서 붙잡고 한번 봐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글쓴이는 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에 신고를 했다고 하면서 글을 마무리 짓는데요. 반찬 재활용을 하는 업체야 워낙 많아 새로운 뉴스로 느껴지지 않기도 하지만 다른 손님이 구운 김치를 다시 주는 모습에 다들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 집은 정말 많은 뉴스에도 나오게 됩니다. 결국 김치 재사용에 대한 처벌로 15일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하네요. 다음은 인테리어 사기 대응 치트키입니다. 인테리어 쪽으로 사기당했다는 분들 은근히 많은데요. 2017년 선입금 90% 인테리어의 최후라며 커뮤니티에 돌아다녔던 사진들이 있는데 이렇게 플러그에 마감도 되어 있지 않고 조명은 붙어 있지도 않으며 콘센트들이 전부 다 안 돼 있었던 데다가 중문조차 완성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관은 말라 있지도 않아 이렇게 밟지 마세요 라고 쓰여 있고 심지어 욕조 끝에 몰딩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 물이 들어가서 썩기 딱 좋은 구조인데다가 화장실 문에 유리는 투명해서 안에서 똥 싸고 목욕하는 게 다 보이기도 하고 안방 화장실은 아예 물이 내려가지도 않으며 버튼이 그나마 붙어있는 자리에는 타일이 깨져 있고 현관은 벌어져 있었다고 하고 붙박이장에는 옷걸은 봉도 없었다고 합니다. 싱크대의 수전은 한번 빠지더니 다시 들어가지도 않았고 조명 때문에 화장실 문도 안 닫혔다고 하는데요. 2,300 중에 230만원만 안 준 상태라고 하는데 업체 입장에선 230만원 안 받고 그냥 피는 게 더 나을 거다 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작년 초 뽐뿌에는 인테리어 업체와 분쟁 시 해결 치트키라는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글쓴이 역시도 인테리어 문제로 미칠 듯한 스트레스를 받았었다고 하는데요. 지인이 소개해준 업체에 인테리어를 맡겼는데 공사가 끝나고 가보니 대림 거로 달아주기로 한 변기는 타 제품을 달아놓았었고, 거실 샤시는 프레임을 한 개로 하기로 해놓고는 두 개로 반쪽을 내놓는 등 계약할 때와 많이 다른 공사로 진행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4천 후반대의 금액을 청구하여 이사가 급해 어쩔 수 없이 입금을 해줬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글쓴이는 이건 4천 후반대의 공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방법을 찾아본 결과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신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실내 인테리어 마감업이 포함되어 있었고, 19년 이전까진 현금 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당하게 되면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 했다고도 쓰는데요. 게다가 계약서에 현금 영수증 요청 시 부가세 별도라고 쓰여 있는 건 역시도 불법이라고 합니다. 바로 신고를 했다고 하고 다음날 얼마를 주면 신고를 취하해 주겠다고 한 후에 돈을 돌려받고 취하하고 마무리를 지었다고 하네요. 다음은 한 보일러 점검 업체입니다. 아주 최근 일인데요. 보배드림엔 어머님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사람들이 보일러 점검을 한다고 와서는 누수 수리를 한다고 하고 200만 원을 받아간 일이 있었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글쓴이가 해당 업체에 전화를 해보니 본인들은 이미 설명을 다 했고 대화도 볼펜형 녹음기로 녹음까지 해놓았다며 아무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했다는데요. 경찰서에 가서 상담을 해보아도 사기죄 성립은 힘드니 민사로 가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합니다. 거기서 작업 사진이라고 보내준 사진을 보면 이렇게 부식 방지제라는 걸 25병 넣었다고 하는데요. 보통 보일러 교체하는데 100만 원도 들지 않는데 수리에 200만 원이 넘게 드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고, 한 분이 이런 곳은 정상적인 보일러 수리 업체가 아닌 사설업체라며 주변에 은근 많다는 댓글까지 남깁니다. 이 글은 유명해져 많은 뉴스에도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가스안전 점검 및 검침원 사칭을 하며 여러가지 범죄를 저지르는 분들이 많아 2013년부터 안전점검 사전안내 제도를 만들기도 했지만 아직도 이런 분들이 있었던 건데요. 보일러 정기점검인 것처럼 들어와서는 수리를 하고 몇백만 원씩 받아가는 분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해당 글이 이슈가 되고 점점 뉴스 등에도 이에 대한 소식들이 많이 나오자 보일러 사기당했다는 글에 회사 대표라는 분이 글을 올렸는데, 우선 수리를 갔을 때 어머니뿐만 아니라 원 글쓴이도 함께 있었고, 본인은 보일러 교체가 아닌 직수, 온수 공급, 환수, 감압변, 분배기 배관 연장, 부식 방지 처리에 작업을 했고 청구된 모든 작업이라며 사진까지 올렸는데 뭔가 장비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한 느낌의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악의적인 글로 인하여 지금 사기 업체가 되었다며 결백을 밝힌다며 글을 마무리 짓는데요. 그러자 다른 분이 어머니가 보일러 점검 사기를 당하신 분 보세요 라는 글을 남겼는데, 해당 업체가 올린 사진을 보고 업체의 보일러 시공을 분석한 글이었습니다. 부식 방지제만 하여도 아래에 10병만 쓰고 위에 15병은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면 사용하지 않은 것까지 청구했으며, 보통 부식 방지제는 한 병에 11,000원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부식 방지제를 사용하려면 주입 후 15일 후에 난방수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난방수의 1%만 사용하면 되는데 25개를 투입했다는 건 2.5톤의 난방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정도의 난방수를 사용하는 보일러를 쓰려면 200병은 넘어야 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방지제를 투입하면 기계에 이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보일러가 부식이 진행되었다면 부식 방지제를 첨가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새거 사서 교체하는 게 훨씬 좋다는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기술 자격증 역시 인증을 하는데요. 19만 8천 원으로 청구한 분배기의 인터넷 가격은 26,000원 정도이고 11만 원으로 체크한 자동 에어벤트의 가격 역시 17,000원 정도이며 9만 9천 원으로 청구한 수압 조절기 역시 9,170원에 팔고 있고 4만 4천 원에 청구한 주름가는 7,000원, 그 외의 여러가지 고가로 청구한 부품들이 얼마짜리인지 낱낱이 공개를 합니다. 게다가 부가세까지 편취했다며 이건 세금 포탈이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하는데요. 또한 한 배관자재 유통업체 사장님이 글을 하나 올렸는데, 본인 사무실에서 소매하는 가장 비싼 단가로 글쓴이의 수리 비용을 계산해보니 인건비 제외 14만 원 정도의 비용이면 된다는 견적을 내기도 했습니다.
견적을 떠나서 가스공사 검침원인 척 들어와 수리하고 돈을 받는다는 건 보이스피싱과 다를 바 없는 것 같기도 한데요. 다들 이렇게 그럴듯한 이름의 회사명을 가지고 있다고도 하니 자칫하면 딱 속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대로 뉴스를 탔으며 한동안 보일러 뉴스가 하루 종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원글쓴이는 보일러 수리 피해 전액을 환불받았다는 글을 올렸고, 사람들이 왜 어머니랑 같이 있었는데 그건 빼놓고 이야기했냐고 물어보자 본인 개인 사정이 있었고 그걸 공개하고 싶지 않아서 라고 씁니다. 어떤 개인 사정인지 궁금하긴 하네요.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눈 뜨고 있어도 코 베이는 게 요즘 세상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